피프티 멤버들, 특히 삼프니 멤버들과 키나의 입장이 판이하게 갈리고 있다. 제가 뭐 이런 말씀 많이 드렸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뉴스 기사에 나와 있는 타이틀만 봐도 이 사태가 얼마나 급진적으로 변화하고 있는지 많은 분들이 충분히 공감하실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사의 내용 그대로입니다. 피프티 키나 데뷔 첫 정상금을 받는다. 제가 뭐 이 내용을 이미 빠르게 전달을 드렸는데 이 많은 분들이 크게 공감을 좀 하시기도 했습니다. 결국 정의 구현이 되었다. 이런 반응이 더욱더 많아진 상태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 가운데에서도 지금 끊임없는 의혹과 심지어 저에게 이메일로도 굉장히 상세한 내용을 정리해서 전달을 해주신 분이 있는데 제가 뭐 그 내용을 차츰 공개를 해 나갈지 고민 중이기도 합니다만 굉장히 합리적인 추론들과 의혹들이 계속해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피프티 멤버들의 정상적인 활동이 이어졌다면 이 YTN에서 보도한 내용에 엄청난 위상이 함께 포함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BTS, 피프티, 스키즈 등 2023 그래미 첫 본상 후보가 과연 이들 중에서 나올까? 자, 빌보드 어워즈가 아니라 그래미 어워즈. 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이 가수들에게 있어서 정말 꿈의 무대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래미 어워즈에 노미네이트 되는 것일 겁니다. 미국 3대 음악 시상식이라고 할 수 있죠. K-팝의 유일한 불모지로 손꼽히기도 합니다. K-팝이 지금 전 세계적인 위상을 아무리 드러내고 있다 하더라도 이 그래미 어워즈에서 상을 받기가 여간 쉽지가 않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한 번도 없었다라는 상태이기 때문에 과연 여기에 방탄소년단을 비롯하여 우리나라 K-팝 가수들이 이곳에서 올해야말로 엄청난 이변을 일으키게 될 것이냐 아니냐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많이 쏟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기사에 보면 이렇게 나와져 있어요. 이번에는 여러 K-팝 아티스트들의 도전이 눈에 띈다. 왜냐? 방탄소년단부터 피프티까지 다양한 가수들의 노래가 출품이 되어 있고 가장 주목받고 있는 기대되는 부문이 제너럴 필즈라고 하는 본상의 4개 후보 부문이라고 합니다. K-팝 아티스트 중 한 명도 여기에 오르지 못했는데 사실 이런 곳에 오를 수도 있다라는 후보 중에 피프티의 이름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빌보드에서 미국에서 큰 이슈몰이를 했는지 충분히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계속 그런 말이 나와요. K-팝의 넥스트 제너레이션은 누구냐? 라는 말도 나오는데 다음 K-팝의 이 부흥기를 이끌어갈 그룹은 누구냐? 여기에도 어김없습니다. 새로운 방법론의 등장에서 피프티가 가장 첫 번째로 꼽히고 있습니다. 자, 이러니 이 K-팝이라는 분야에서 피프티가 다시 재결성을 하여 키나라는 멤버를 중심으로 새롭게 인원이 충당이 되면 지금 미국 진출 충분히 가능하고도 남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K-팝에서 피프티라는 멤버들의 위상이 엄청나다라는 걸 보여주는 방증이고 홀로 복귀한 키나가 첫 정상금을 받게 된 예정. 나머지 3명은 어쩌나 낙동강 오리알 수준이 아니라 키나라는 멤버와 완전 정반대의 폭락기를 거치고 있는 것이 지금 3트리오 멤버들의 현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 이 나머지 3명의 멤버 정산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그 어디에서도 나오고 있지 않은 상태이죠. 특히나 어트랙트 측에서는 이들 멤버 3명이 심대한 계약 위반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어떠한 시정과 반성도 없는 것에 대해 조치를 한 것이다. 그것이 바로 전속계약 해지 조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 지금 시점에 와서 보면 이 피프티, 특히 3트리오 멤버들, 이 사태를 편파 보도했었던 그것이 알고 싶다가 많은 비판과 논란에 휩싸였는데 또 속이 답답한 소식이 하나 나왔습니다. 이슈와 논란 사이에는 그것이 알고 싶다. 그럼에도 화제성 우위 시사 프로그램에 손꼽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슈와 논란 그 사이에서 자유로울 수 없지만 화제성 면에서만큼은 시사 프로그램 중에
우위를 점하고 있는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화제성 점수를 보면 10회 이상 B드라마 화제성 부문에서 1위에 올랐다. 특히 최근 피프티 사태를 다루며 2023년 8월 3주차, 4주차 연속 1위에 오르기도 했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PD부터 총괄 CP까지 프로듀스 101 사태처럼 구속 조치될 수 있다. 왜냐? 아시다시피 조작방송이라는 증거가 제시가 되는 순간 이 제작진들 국민을 우롱했다라는 이유만으로 징역형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내용 제가 전달드린 거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저 혼자만의 추측성이 아니라 충분히 가능성이 높은 합리적인 이유를 제가 설명을 쫙 드렸었는데요. 그럼에도 이렇게 화제성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하니 속이 답답하지 않을 수가 없고 왜 정의구현이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대목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가운데에 이 3트리오 멤버들 사태가 최악으로 가고 있다고 했죠.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결국 사기꾼, 아무래도 더기버스 일가를 말하는 것 같죠. 그들은 그렇다 치지만 그것이 알고 싶다는 도대체 무엇이냐? 사기꾼인 거냐?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형사처벌까지도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 측은 충분히 감당을 해야 될 상태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그것이 알고 싶다와 더기버스와 3트리오와 그들의 가족 부모님들조차 거대한 카르텔에 불과하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얼마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거기에 많은 분들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추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방증하는 말들이 지금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1차 입장문이 얼마나 황당하냐면 23일 어트랙트 홈페이지에 올라온 계약 해지 안내문을 살펴보면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와 피프티 멤버 아란, 시오, 세나 3명 간의 계약 파기 공모 사실이 확인이 됐다. 이에 따라 어트랙트는 지난 19일부로 멤버 아란, 시오, 세나 3명의 전속 계약 해지를 알립니다. 자, 굉장한 팩트가 여기 적혀져 있어요. 이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3트리오 멤버들이 엄청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너무 높다라고 제가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왜냐면 계약 파기 공모 사실, 이게 뭐죠? 템퍼링 공모를 했다. 이것과 같은 이야기라고 보여진단 말이죠. 가장 중심이 되는 글자가 바로 계약 파기 공모인데, 자, 그 자체로 범행 모의와 실행을 단정하는 말이며 3인 공모도 아니고, 그러니까 3트리오 멤버들끼리 한 공모도 아니고 외부 세력인 안성일 씨와의 공모임을 직접적으로 밝힌 겁니다. 심각한 범죄 행위란 얘기예요. 명확한 템퍼링 사태를 정조준하고 이야기하는 대목이라고 당연하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와중에 본안에서 본사안의 본질을 다툴 것이다. 이렇게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 황당한 입장문을 또 낸 것이 바로 3트리오 멤버들이다라는 겁니다. 본안 소송까지 가겠다. 추측성 기사는 멈추길 바란다. 단순 추측이 아니라 디스패치라는 대단한 언론사부터 시작해서 많은 유튜버들 또 많은 언론사가 상당히 합리적이고 상당히 팩트 있는 자료들을 많이 공개를 했음에도 이 3트리오 멤버들은 저런 황당 입장을 내놓고 있다는 겁니다. 명확하게 어트랙트 측에서 3트리오 멤버들이 공모를 했다. 계약 파기 공모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저런 말을 하고 있으니 이거 참 속이 안 뒤집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안성일 씨 저작권이 95%가 넘는 큐피드의 저작권이 굉장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다. 이것이 결국 더 큰 코인 사기극과 연루되어 있을 수 있다. 그 뒷배는 교보문고라는 거대 기업일 수 있다. 이런 이야기 말씀을 드렸죠. 근데 잘 보세요. 요 설명글을 잘 보셔야 됩니다. 더기버스와 어트랙트와
원작자 3인, 이건 아마 스웨덴 작곡가들이겠죠? 음악저작권협회,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무슨 정리글이냐? 예전에 더기버스와 3트리오 멤버들을 옹호하는 세력에서 적었던 정리도표입니다. 유튜버들과 언론사가 하도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자신이 정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굉장히 이상합니다. 여기 보면 더기버스가 이렇게 큐피드의 지적 재산권과 큐피드의 이 저작 재산권 양도가 이 원작자 3인으로부터 더기버스에 이루어졌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 모든 것이 마치 더기버스가 중간에 끼어 있을 뿐 고의성이 없다. 큐피드에 대한 저작 재산권은 원작자들에게 정당하게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팩트는 뭔지 아십니까? 자, 이러한 말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어트랙트는 원작자와 저작권 양도 계약을 한 적이 없다. 스웨덴 작곡가들과 어트랙트가 하지 않았고 더기버스가 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70년 기간의 저작 재산권은 용역에게 돈을 지급하고 가져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더기버스가 스웨덴 작곡가와 계약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트랙트가 가지고 올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어트랙트는 더기버스가 음악 저작권 협회에 음원을 등록할 경우 저작권 양도 확인서에 원작자 3명, 스웨덴 작곡가의 사인을 위조했다라고 주장해서 고소를 했는데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에선 더기버스가 원작자들과 체결한 큐피드 저작물 양도계약서 원본을 공개했다. 사문서 위조 고소건은 100% 무죄일 수밖에 없다. 근데 이거 다 거짓말로 드러났지 않습니까? 스웨덴 작곡가들도 지금 안성희 씨에게 고소 조치를 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위조를 했잖아요. 위조한 게 너무 티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글에서는 사문서 위조 고소건은 무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저작권 양도 계약은 양도자와 피양도자가 직접 체결하는 것이다. 쉽게 말해서 더기버스와 스웨덴 작곡가가 하는 거다. 근데 이 어트랙트는 단 한 번도 큐피드 곡의 저작권 소유를 주장한 바가 없다. 안성일 씨가 저작권을 구매하지 않고 사인 및 문서를 위조해서 음원협회에 불법으로 등록했다고 우기고 있다. 그런데 자신들 몰래 안성일이 저작권을 구매해서 열받는다고 한다. 쉽게 말해서 어트랙트는 큐피드 곡의 저작권을 직접 계약한 적도 없으면서 왜 화를 내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트랙트에게 저작권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건 유튜버들과 저작권의 저자도 모르는 멍청한 사람들의 뇌피셜이다. 말이 됩니까? 지금에 와서 다 거짓말로 드러났죠? 심지어 키나라는 멤버의 이 지분까지도 자신이 사문서 위조를 해서 안성일 씨가 가짜 사인을 했는지 더기버스 직원인지 모르겠지만 위조된 사인으로 저작권에 다 넘어갔어요. 그러니 키나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당시 때는 이렇게 아니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러한 말이 있어요. 이런 글이 과연 단순 팬심으로 작성할 수 있을까? 왜 저렇게 알 수 없는 세력에선 오기재의 저작권만큼은 필사적으로 사수하려고 했을까? 오기재의 저작권은 합법적이다라고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도 이야기를 했을까? 결국 지금은요. 앞에 말씀드렸던 교보문고뿐만이 아니라 이 그것이 알고 싶다 있지 않습니까? 이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마저도 교보문고가 됐건 또 다른 거대 세력이 됐건 결국 이 저작권을 기반으로 하는 NFT, 가상 재산 가치에 대한 판권을 판매하고 사는 거대한 코인 사기극의 일원들이 아니냐. 이런 그림이 지금 맞춰지고 있다니까요. 자,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또 있습니다. 결국 모든 사건의 끝에는 베스트가 있었다. 자, 베스트 코리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죠. 더 말씀 안 드릴게요. 여기에 안성일 씨와 백이사가 있었고 베스트의 미국 본사의 한국지사를 만든 담당자가 제프 킴이라는 킴 티모시라는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과 안성희 씨가 함께 베스트 코리아에 있다가 차후에 KAMP라는 곳에서 전홍준 대표님을 만나 걸그룹을 만들려다가 이 베스트 코리아를 만든 제프 킴은 빠지고 같은 직원이었던 안성희 씨와 백이사가 더기버스라는 용역업체로서
전홍준 대표님과 딱 붙게 된 거죠. 이 베스트라는 것이 결국 폰지 사기, 코인 사기 그게 원천지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다 흐름이 이어져 왔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렇게 안성일 씨의 저작권은 합법적이다라는 여론몰이가 계속 있어 왔더라는 거예요. 사실 전홍준 대표님은요, 가처분 소송부터 지금 1년의 사태까지 승소하거나 이길 가능성이 1% 미만이었다라고 합니다. 가처분 자체가 승률이 90%가 훌쩍 넘는, 일단 안성일 씨도 키나 아버지와 통화했었던 내용을 보면 알다시피 웬만해선 정말 승인이 납니다. 근데 이게 황당하게도 정말 판이 뒤바뀐 거죠. 근데 이 와중에 교보문고가 더기버스 설립 이전인 AMP 베스트와 함께 했었다라는 정황이 밝혀지면서 제가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정말 교보문고가 워너뮤직 코리아도 함께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교보문고라는 거대 세력이 정말 이 더기버스와 밀접한 관련이 있구나. 정말 이 코인 사기극과 연루가 되어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견에 더욱더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보면 2018년도 7월 달에 백 이사가 디렉터로서 베스트 코리아에 근무를 시작했고 9월 11일 날 회사가 설립이 됐고 사내 이사에 취임이 됩니다. 그리고 베스트 코리아의 부문 대표가 돼요. 그런데 잘 보면 이 AMP 라이브라는 회사, 이곳이 이 AMP 라이브가 이미 제가 말씀드렸던 팀킴과 안성일 씨가 함께 설립한 멤버로서 여기에 함께하게 됩니다. 근데 2019년 9월 16일 날 조선 혼담 공작소 드라마가 방영이 돼요. 이때 교보문고가 공모로 만든 드라마가 이렇게 방영이 된 겁니다. 이미 교보문고와 함께 한 거죠. 그러면서 이 AMP 라이브라는 곳에서 조선 혼담 공작소 OST 작업이 함께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서 더기버스의 대표이사로 안성일 씨가 함께 하게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2020년 3월 16일 날 백이사가 사내 이사를 퇴임하게 됩니다. 어디에 퇴임하게 되느냐? 바로 베스트 코리아에서 퇴임을 하게 돼요. 그리고 바로 3개월 뒤에 음악 저작권 공유 플랫폼 리뉴얼을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서 이 베스트 코리아의 플랫폼 자체가 아예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잘 보셔야 돼요. 2021년 5월 18일 날 역시 안성일 씨도 이 AMP 라이브라는 회사에서 사내 이사를 퇴임을 하고 어트랙트의 CEO인 척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이전 2020년 6월 달에는 백이사와 함께 어트랙트의 시니어 디렉터, 그러니까 더기버스로서 용역업체로 함께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 보여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 어떻습니까? 이미 이 세 군데의 회사, 베스트 코리아, AMP 라이브, 더기버스, 가장 문제가 되는 이 세 가지 기업이 이미 교보문고와 그 이전부터 함께 했었다라는 정황들. 그리고 이 세 개 회사가 처음에 이 베스트 코리아가 폰지 사기로 한탕 땡기고 없앴다라는 의견들, 그리고 조선운동 공작서의 OST 작업을 AMP 라이브에서 안성희 씨가 함께 하고 이미 더기버스 대표이사를 역임을 했고 이 작업이 끝난 뒤에 전홍준 대표님과 계약을 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결국 교보문고는 안성희 씨가 베스트 코리아의 사내 이사, 그리고 AMP의 사내 이사, 그리고 이때부터 함께 했었다라는 것 자체가 팩트이고 확실하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실제로 5월 달에 미래 먹거리는 IP, 바로 이런 저작 재산권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교보문고는 컨텐츠 확보에 사활을 걸었다라고 적혀져 있죠. 그러면서 앞에 말씀드렸던 조선 혼담 공작서가 탁 더기버스의 안성일과 백이사가 OST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당시 때 이렇게 사진도 함께 찍었고요. 나아가서는 결국 이 드라마가 방영이 됐고 심지어 이 OST를 누가 불렀느냐? 바로 템퍼린 사태의 주역으로 손꼽히고 있는 손승연 씨가 또 이 노래를 불렀어요. 근데 이 노래를 또 워너뮤직 코리아에서 배급을 했다라는 겁니다.
야, 그러니까 지금 보면 어떻죠? 더기버스의 안성일, 백진실 이사, 그리고 베스트 코리아의 팀킴, 교보문고, 워너뮤직 코리아, 손승연 씨, 그리고 그것이 알고 싶다까지. 거기에 3트리오의 멤버들, 7개의 세력이 뭉친 거대한 카르텔 그게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고 있다니까요. 이제 만약 정말 베일을 벗게 되면 이미 앞에서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미 전홍준 대표님이 다 이 부분을 밝혔다고 했어요. 이미 멤버 3명이 안성희 씨와 공모한 사실이 확인이 됐다고 했습니다. 자, 이제는 재판과 증거들을 통해서 이 거대한 카르텔이 사실인지 아닌지가 하나하나 밝혀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만약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누리꾼들의 의혹들이 만약 사실로 확인되면요, 온 나라가 뒤집힐 만한 일대 사건이 될 가능성이 커요. 그러다 보니 삼푼이들 현재 근황을 추측한 글도 올라옵니다. 업무적으로 팀 방출을 당했으니 동거할 이유는 없지만 이 키나라는 멤버가 혼자서 소속사로 돌아갔듯이 분열되거나 누군가 이탈할까봐 서로 믿지 못하여 서로를 감시하는 차원에서 동거를 지속하는 게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무엇이 팩트든지 간에 시간 문제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경찰 조사를 통해서 혹은 검찰을 통해서 차후에 하나하나 밝혀진다면 그 사태는 우리의 상상을 뒤집어 엎게 될 것 같은데,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런 의혹들의 정리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신지 많은 댓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한 선택을 저 멤버들이 하고야 말았다. 그러다 보니 어떻죠? 지금 대중들 난리가 났습니다. 키나는 20대 초반밖에 안 된 어린 나이에 수천만 원 수입부터 시작된다. 3트리오 멤버들하고 이제 출발점부터가 판이하게 다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나아가서는 키나 수천만 원 받는 거 팩트 맞냐? 제발 수천만 원 받았으면 좋겠다. 그러자 이러한 말도 있어요. 수천만 원이 한 1, 2천만 원 정도 될 거다. 나는 1억 정도 받는 줄 알았어. 다음 달에 더 받겠지.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 어떻죠? 아직 이 큐피드의 음원 정산금이 뭐 이렇게 1년 연봉처럼 한 번에 받는 게 아니라 월급처럼 이 기간 내에 정산금을 또 받아서 나눠주고 또 몇 달간의 정산금을 받아서 나눠주고 이런 형태란 말이죠. 그러니 다음 달에는 그 금액이 더 커질 것이다. 왜냐하면 첫 정산금이잖아요. 큐피드의 노래가 처음부터 17위에 올라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계단이 서서히 올라가다가 절정으로 찍었던 순위가 17위란 말이에요. 빌보드 차트. 그러니 그 단계별로 찍혀있는 이 음원에 대한 재생수에 따른 음원 수익들이 점차 줄었겠습니까? 높아졌겠습니까? 어느 순간 절정까지 올라갔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 아마 다음번에 받는 정산금은 더 클 수도 있다. 단발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이런 말씀 드렸죠. 3트리오 멤버들이 배 아플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금 피프티의 큐피드 노래가 다시 빌보드 차트 역주행을 하고 있다. 해외에서 다시 큐피드라는 노래에 관심을 가지고 듣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앞으로 계속되는 큐피드의 정산금 키나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계속 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놀랄 노짜죠. 그러다 보니 이러한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키나의 어머니가 진짜 집안을 살리셨다. 아시다시피 제가 전달해드렸던 내용 중에 키나 어머님이 이미 유튜브 댓글을 통해서 우리 키나 돌아갈 거다라고 간곡히 호소했었던 댓글 다 기억나시죠? 그리고 나아가선 키나 아버님도 3트리오 멤버들을 설득했었다라고 했습니다. 오죽했으면 일각에서는 이쯤 되면 정산금 받고 나서 키나가 아버지하고 어머니를 모시고 해외여행이라도 한번 다녀와 드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자, 일각에서는 또 이런 말도 나와요. 가정 파탄 나겠다. 오늘부터 가정 파탄 예고다. 유튜브 기사 다들 봤을 거 아니냐. 자기랑 똑같이 활동했는데 한 명만 돈 받으면 미쳐버릴 것 같은데 누구 얘기겠습니까? 맞습니다.
지금까지 전달드렸던 3트리오 멤버들의 이야기다. 자, 이 3트리오 멤버들의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 여러분이 3트리오 멤버들이라면 어떤 생각 드시겠습니까? 지금 본인들은 소송 비용도 없어서 허덕거리고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그렇게 설득해도 안 가겠다. 언니 혼자 가라. 우리는 모르겠다라는 입장을 고수했던 본인들만 빼고 키나는 지금 예전에 불렀던 노래의 유튜브 영상들도 조회수가 역주행하고 있죠. 큐피드 음원 차트 순위도 빌보드에서 역주행하고 있죠. 키나에 대한 여론이 굉장히 뒤바뀌었죠. 근데 정상금도 혼자 받죠. 그리고 나아가서는 피프티가 재편성된다고 하죠. 제가 이 3트리오 멤버들이라고 하면요, 지금 불면증 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거 정상적으로 생활 가능할까요? 저는 진짜 가슴이 막 답답해질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누가 만들었죠? 이런 사태 누가 야기했습니까? 제가 전부터 말씀드렸지만 결국에는 정의가 승리할 수밖에 없다. 지금 보면은 결국 정의가 승리합니다. 이 키나라는 멤버가 한순간의 선택을 조금만 잘못했어도 이 3트리오 멤버들과 똑같은 최악의 구렁텅이에 빠질 뻔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어떻죠? 정말 현명한 선택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얘기도 나와요. 이제 피프티에 추가되는 멤버들 있지 않습니까? 2기가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피프티에 키나를 중심으로 새로운 멤버들이 충원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추가로 들어오는 멤버들은 바로바로 정산을 받게 될 거다. 신곡을 내도 정산을 받게 되는 거죠. 문제가 없으니까요. 더불어서 활동만 했다면 저 3트리오들이 지금처럼 고집 피우지 않고 활동만 했다면 돈은 쓸어 담는 거였다. 만약 빌보드 차트가 17위까지 올라갔을 시기에 그냥 정상적으로 활동만 했다고 하면 행사, 방송, 광고 돈을 쓸어 담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키나는 활동하잖아요. 그리고 큐피드 노래가 다시 꽁충 뛰고 있고 피프티 멤버들 충원되지 않습니까? 그럼 국내에서도 정상 활동하는 데 있어서 지금 문제 있을까요? 문제 없죠. 해외 활동 문제 있을까요? 문제가 없죠. 그럼 키나는 지금 받는 정상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쓸어 담을 수십억 원의 음원 정상금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게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죠? 이제 3트리오에게 있어서 키나는 적이자 배신자다. 혼자서 배신 때리고 정산을 받아 우린 용서하지 않겠다. 이런 심보가 작용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라는 이야기도 지금 현재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많은 부분 공감이 돼요. 그럼 이 3트리오 멤버들 어떤 반응을 볼 수밖에 없냐? 계약 해지 무효 소송 안 할 거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시다시피 어트랙트에서 3트리오 멤버들에게 계약 해지 내용 증명을 보냈잖아요. 이제는 역으로 거꾸로 돼서 안 되겠다. 우리 정상금 받아야겠다라는 마음으로 3트리오 멤버들이 계약 해지 못 받아들이겠다. 무효 소송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까지 지금 비판 글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기사가 올라온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지금 보면은 실제로 피프티라고 검색했을 때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하지만 그만큼 이 기사 3트리오들 이거 안 볼까요? 제가 볼 때는 안 그래도 키나라는 멤버가 승승장구하면 할수록 배가 아플 텐데 이젠 정상금도 단발적인 것이 아니라 앞으로 향후 활동을 통해서 받을 수십억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뉴진스와 같은 우리나라 K-POP 가수들이 해외에서 활동했을 때 얼마나 천문학적인 돈을 버는지 이제는 우리가 알잖아요. 방탄소년단의 소속사인 하이브가 시총 10조입니다. 10조. 엄청난 가치를 가진 대기업으로 변모를 했어요. 어트랙트도 지금 100억, 200억 물론 큰 금액입니다. 엄청 큰 금액의 투자를 받고 있지만 그게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키나라의 주축으로 이 새로운 피프티 멤버들이 결성되면 거기서 벌어들이는 금액은 더욱더 상상을 초월한다는 겁니다. 자, 정리해보면 어떻죠?
이 삼푼이라는 멤버들은 지금 정상금도 못 받죠. 계약 해지를 됐죠. 나아가서는 어떻습니까? 안성희 씨 같은 경우 마찬가지로 큐피드에 대한 저작권료 손도 댈 수 없습니다. 거기에 가압류에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받았고 나아가서는 경찰 조사까지 받았습니다. 전홍준 대표님에 대한 황당무계한 명예훼손을 걸어서 시간 끌기 일지 제가 말씀드렸던 엄청난 코인 사기 그게 하나일지 모르겠지만 이 안성희 씨와 깊게 연루되어 있는 이 삼트리오 멤버들은요. 뭐 국내는 말할 것도 없고 해외 활동에서조차 아니죠. 뭐 어떤 나라가 됐건 저 삼트리오들을 기억하겠습니까? 큐피드와 피프티라는 이름을 기억할지언정 그 어느 곳에서도 시오, 아란, 세나 이 사람들의 이름을 누가 기억해 주냐라는 거죠. 저들이 손해배상액을 감당하면서도 각자 활동하건 3명이서 활동을 하건 누가 그들을 유심히 보겠냐라는 겁니다. 폭망의 징조다라는 말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더 심각한 건 무엇이냐? 이 멤버들이 아무리 이제와 울며 불며 돌아가고 싶다라고 한들 이미 건널 수 없는 강을 한참 전에 건너버렸다라는 것이 가장 팩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 드렸죠. 정말 이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이미 건넜다. 이제 타이밍이 늦었다. 근데 제가 볼 때 돌아오기는커녕 앞으로 수백억 원의 위약벌을 감당해야 될지도 모르는 이 삼트리오 멤버들은요. 제가 볼 때는 소속사 복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위약벌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전홍준 대표님에게 진정어린 사과가 대국민들에게 진정어린 사과와 지금이라도 안성희 씨의 이 템퍼링 사태에 대한 명명백백한 진실을 밝히면서 정말 조금이나마 눈꽃만큼이라도 뭔가 정의를 위한 발걸음을 내딛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이 키나 멤버의 사태, 지금 제 뉴스를 통해서 접하신 우리 수많은 구독자분들, 현명하신 댓글들 매번 남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데 이번 영상도 장난 아닐 것 같습니다.